드라마 쇼군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4월 23일에 공개됩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역사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소설 쇼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역사학적 개념인 쇼군, 사무라이 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역사 정보들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쇼군이란 무엇일까요? 쇼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7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 외 등이 대전쟁을 벌인 이후 외국은 국호를 일본으로 고치고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법과 제도, 즉 율령을 수용하여 천황이라 불리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율령제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황은 일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차 유력 가문인 후지와라 가문의 인물들이 자기 가문의 딸들을 천황에게 시집 보낸 다음 천황의 외척이 되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외척 가문을 비롯한 귀족들은 자기 가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끊임없이 사유지를 확대했고 이러한 사유지인 장원에서 각기 독자적인 지방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천황의 통치와 율령제가 뒤틀리고 무너지면서 도적과 해적이 대거 활동하여 지방의 치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조정은 도적, 해적들을 평정하기 위해 중하급 귀족 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투력을 갖춘 전사 집단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치안 안정화를 맡겼는데 스와모노라 불린 이들이 바로 일본 역사 속 무사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사 세력 중에서 지방 관청의 불만족스러운 대우나 일족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같은 무사 세력을 통해 이러한 반란을 진압한 다음 진압의 공을 세운 무사들은 당시 일본의 수도 교토에 와서 궁정 경비와 귀족 호위를 맡도록 했는데 사무라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원래 사무라이라는 단어는 상급 귀족을 지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 점차 일본의 무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한편 지방에 있던 무사들은 혼인을 통해 지방 유력자와 결합하거나 무력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점점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영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에 유력한 무사들은 종자를 거느렸으며 자기보다 더 강한 무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무사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사 집단, 즉 무사단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이런 무사단 중에서 지도자가 황족인 무사단은 더욱 강력한 세력을 갖추었는데 대표적인 두 세력이 바로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었습니다. 이 무렵 일본 중앙정부의 실권은 외척 가문 후지와라 씨를 떠나 퇴위한 전직 천황, 즉 상황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커다란 불교 사원도 독자적인 무력 집단을 보유하여 중앙정부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황마저도 대사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대사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무사 가문이었던 다이라 가문을 정치에 끌어들였습니다. 다이라 가문의 절정기를 만들어낸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고시라카와 상황의 전폭적 지원을 기반으로 조정의 최고 관직인 태정대신에 올랐으며 천황의 외척이 되어 사실상 일본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권력욕은 다른 정치 세력의 반감을 샀고 급기야 기요모리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고시라카와 상황마저 유폐한 다음 국가 권력의 거의 전부를 독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다이라 가문의 횡포에 거병한 수많은 무사 중 하나가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였습니다. 요리토모는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의 대결인 겐페이의 쟁란에서 승리한 뒤 일본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쇼군이 되어 일본 역사에서 최초의 무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뜯어보면 먼저 막부라는 개념은 고대 일본의 율령제 시스템에서 궁궐 수호에 대한 최고 관청인 근위부의 리더 근위대장의 거처를 의미했는데
요리토모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요리토모가 정무를 보는 관청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가 더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사 가문의 정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무가 정권은 가마쿠라의 본거지를 두었기에 가마쿠라 막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곧 공개될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쇼군을 살펴보자면, 쇼군의 전체 명칭은 세이타이 쇼군인데 원래 일본 고대의 일본 입장에서는 오랑케이였던 동북지역의 에미시를 정벌하기 위해 파견된 장군의 관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쇼군에 임명된 이후 쇼군의 의미가 무가 정권의 수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패권을 장악한 요리토모가 천황을 끌어내리고 마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처럼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성립되는데 무력 못지않게 중요한 사상의 측면에서 정은대 일본에서는 왕조 교체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황제 혹은 왕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에서 천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는 왕조의 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천명사상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천명사상은 하늘이 덕 있는 사람에게 명령, 즉 천명을 내려 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만약 천자가 덕을 잃고 포악해지면 천명이 다른 사람에게 내려져 천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도 천명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명사상은 하늘과 사람이라는 구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속 황제, 왕과는 달리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낸 자신의 손자 니니기의 후손인 신이었습니다. 신을 사람들은 감히 폐위시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비롯한 무사 세력은 애초에 천황과 귀족을 호위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사, 즉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천황과 조정에 봉사하는 존재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192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쇼군에 임명된 이후 일본의 역사는 천황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일본 통치의 실권은 쇼군이 주도하는 막부 정권이 행사하는 구도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상 최초의 막부였던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의 침공 등으로 쇠퇴한 이후 등장한 일본 역사상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온인의 난이라 불리는 내분으로 지방 통치력을 상실하면서 펼쳐진 시대가 바로 유명한 전국시대 또는 생고쿠 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에 갈기갈기 찢어진 일본의 통일에 가장 근접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 아케치 미쓰히데의 하극상으로 사망한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처럼 쇼군이 될 법도 했지만 그는 쇼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우리가 사극에서도 흔히 듣는 관백 등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히데요시는 너무 미천해서 쇼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번째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천황의 피가 흐르는 황족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씨와 히데요시 사망 이후 등장한 세 번째 막부인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씨도 미나모토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에도 막부의 창시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성씨가 도쿠가와 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마스다이라 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야스는 족보를 조작해서 미나모토 가문의 후손 도쿠가와 씨가 되어 황족의 지위를 획득하고 막부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그러한 족보 조작마저 시도할 수 없을 만큼 신분이 낮은 하급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쇼군이 되려면 어떻게든 황족의 후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무로마치 막부의 마지막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양자가 되어 쇼군이 되려고 했지만 요시아키는 히데요시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히데요시는 쇼군이 되는 건 포기하고 후지와라 가문의 직계 후손 가문의 양자가 되어
이름을 하시바 히데요시에서 후지와라노 히데요시로 바꾸고 관백에 취임하여 권력을 행사했고 이후 천황으로부터 도요토미라는 성씨를 받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었습니다. 관백이라는 관직은 성인이 된 천황이 신하에게 권력을 맡길 때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후지와라 가문이 이 관백이라는 자리를 독점하여 외척 정치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은 상황과 쇼군의 시대를 거치며 점차 아무런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쇼군이 될 수 없었기에 차선책으로 후지와라 씨가 되어 관백으로 취임하는 형식으로 권력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양자가 되어 관백이 되었다는 점에서 히데요시 정권의 정통성은 나약했고, 그래서 히데요시는 계속해서 자신이 천황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려야 했습니다. 히데요시의 쇼군 취임 시도와 실패는 당시 일본에서 실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여전히 혈통과 명분이 갖는 영향력이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관백으로 활동하던 히데요시는 아들 츠루마츠가 병으로 죽자 자신의 조카 히데츠구를 양자로 삼고 관백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제 히데요시는 태합이 되었는데 태합은 관백 자리를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관백 자리에서 은퇴한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태합 히데요시는 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후계자였던 히데츠구를 잔혹하게 제거하고 히데요리의 권력 기반을 만드는데 힘쓰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태합 히데요시가 히데요리 나이 5살일 때 죽은 뒤에 히데요시 시기에 숨죽여왔던 강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드라마에선 요시히 토라나가와 도요토미 가문의 충실한 신하였던 이시다 미츠나리, 드라마에선 이시도 카즈나리가 대립했던 시기가 바로 드라마 쇼군의 배경입니다.